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동북아 외교가 숨가쁘게 돌아갑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미일, 북중러가 각각 뭉칩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인도네시아로 출국했습니다. 한아세안 회의, G20 회의를 잇따라 참석하는데 지난달 만났었죠. 한미일 정상이 6차례가량 조우하며 협력을 다지게 됩니다. 이 반대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이르면 다음 주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 측도 그 가능성을 인정했는데요. 무기 거래를 협력할 것으로 보여 우리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이은호 특파원이 첫 소식 전합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 등이 뉴욕타임스를 통해 밝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시기는 이르면 다음 주입니다. 오는 10일부터 나흘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난다는 겁니다. 지난 2019년 4월 두 정상이 첫 회동을 가졌던 곳입니다. 같이 조선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서로 견해를 공유하고 또 앞으로 공동으로 조정 연구해 나가는 데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대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회동 때처럼 무장된 열차가 이동수단으로 언급됐고 러시아 태평양 함대 사령부와 같은 추가 방문지도 상세히 거론됐습니다. 수도 모스크바를 찾을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핵심 의제는 무기 거래가 유력합니다. 백악관은 채널A 질의에 김 위원장이 정상급 외교 접촉을 포함해 무기 거래 대화의 지속을 기대한다는 정보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무기 협상을 위한 러시아 고위 관리들의 방북과 두 정상의 서한 교환 첩보를 공개한 백악관이 사실상 정상회동 계획까지 빠르게 인정한 겁니다. President Putin and the leader of the DPRK, Kim Jong-un, have exchanged letters pledging to increase their bilateral cooperation. 북러 정상의 서한 교환에 이어 김 위원장의 방문 관련 동향 정보를 잇따라 흘리는 전략을 통해 미 정부가 북러 밀착 견제에 나섰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주변국을 위협하는 국가들이다 보니 전 세계가 이 북한 러시아 두 정상회동을 걱정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전 치르느라 포탄이 부족한 러시아는 북한의 포탄을, 이 북한은 러시아의 핵 개발 기술을 받는 이 거래가 이뤄질 거란 전망도 나오고요. 북중러 첫 군사 훈련도 거론됩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7월 북한을 방문한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을 데려간 곳은 무장 장비 전시회였습니다. 길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무기 거래를 원했던 러시아 국방장관이 유엔 안보리 제재로 수출이 막힌 북한을 찾은 겁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회동하면 무기 맞교환 논의가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러시아는 북한에서 포탄과 대전차 미사일을 받고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인공위성과 핵잠수함 관련 첨단 기술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앞서 두 차례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한 북한은 다음 달 3차 발사를 준비 중입니다. 서로의 절실한 필요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가지고 양 정상이 만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동의 첫 출발지가 북러 정상회담을 하고 북중 정상회담까지도 할 것이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군사 연합 훈련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쇼이구 국방장관이 북한에 방문해서 김정은을 면담할 당시에 아마 북중러 해상 연합 훈련에 대한 공식 제의가 있는 것으로.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도 연합 훈련 가능성에 대해 우린 이웃이며 당연히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더욱 선명해지면서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미향 의원이 일본 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한 이유를 직접 해명했습니다. 처음엔 총련 행사인지 몰랐었다고 하더니 오늘은 총련 혼자 주최한 게 아니라 100개 단체가 주최한 거라며 해명을 바꿨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친북단체인 제1본조선 총련합회 주최 행사에 참석했다는 비판에 총련 단독 주최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총련 포함 100여 개의 일본, 중국 단체로 구성된 실행위원회가 추모 행사를 준비했다며 일본 시민사회 어느 곳에 가든 총련은 있다고도 썼습니다. 윤 의원은 문제가 된 행사 이후에도 총련 연대 행사에 추가로 참석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지난 1일 한국 단체 주체인 줄 알고 참석했다는 입장에서 달라진 겁니다.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대통령이 있었다는 건 사전 알고 계셨을까요? 제 입장문으로 봐주셔요. 남북 교류협력법 위반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허나만 했을 뿐 북측 인사와 만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저 총련을 만나러 갈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고요. 남북교류협력법의 사전 접촉 신청이라는 거는 특정화가 돼야 돼요. 통일부는 북한 인사 접촉 여부와 관계없이 총련 행사에 참석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총련은 대법원에서 반국가 단체로 확정 판결을 받은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한덕수 총리도 윤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국회의원님으로서는 좀 적절치 않았다. 검찰은 윤 의원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고발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오늘부터 나흘간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시작됩니다. 요즘 여야 분위기 쌀벌하죠. 민주당은 공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거론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를 옹호했다고 맞섰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이념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극우 뉴랄트의 본색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 탄핵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윤석열 정권은 역사에 준엄한 심판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탄핵하자고 나설지 모르겠습니다. 단식 뭉성 중인 야당 대표의 손을 잡지 않는다면 다시 제가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가장 먼저 주장할 것입니다. 국민들을 가리켜 싸워야 하는 세력이라면 겁박하고 윤석열 씨가 한 말입니다. 국민의힘은 편향된 이념을 가졌던 건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반격했습니다. 심지어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북한 정권에서 국가검열상까지 지낸 공산주의자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라고 축혀세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도 문재인 정부 때와 기준이 같은데 민주당이 선동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방류 기준은 IAEA 기준, 결국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과 차이가 없고 네, 그 기초는 또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대장동 사건 관련 김만배 씨의 인터뷰가 민주당에 의한 선거 공작이라 규정하며 공격했습니다. 조직적으로 일사불란하게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 후보라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면서 여론을 조작하고 거짓 선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민주당의 탄핵 발언에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즉각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20대 여성을 뇌사에 빠뜨린 남성. 이 수사를 하다 보니 이른바 MG 조폭과 연루된 정황이 나왔습니다. 괴롭히고 때리고 부수던 옛날 조폭과는 이 조직도 범행 수법도 다르다는데요. 손인혜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 이어갑니다.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뇌사 상태에 빠뜨린 신모 씨. 몸값이 높은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고 추적 방송을 하는 유튜버 입막음을 위해 3억 원을 현찰로 줬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 씨가 20대 젊은 나이에 돈을 펑펑 쓰는 걸 수상히 여긴 검찰은 자택 압수수색을 했고 1억 원 넘는 돈다발도 찾아냈습니다. 검찰은 신 씨가 이른바 MG조폭과 연관됐을 가능성을 내사해오다 연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G조폭 95년생 또래 모임에서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 등 다수의 불법 사업을 하며 벌어들인 범죄 수익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롤스로이스 운전자 자금 출처를 캐다 최근 골칫거리가 된 MG조폭까지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나온 겁니다. 채널A 취재 결과 검찰은 95년생 또래 조직원 10여 명 전원을 출국 금지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조직원은 검찰의 압수수색 참관 요청에 응하지 않아 수사팀은 도주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 씨는 교통사고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MG조폭 연루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집에서 발견된 1억 3천만 원 상당의 돈다발 역시 조직 자금은 물론 자기 돈도 아니란 입장입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후 관련자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신병 확보와 기소 여부도 결정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손인입니다. 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사회일보 법조팀 김정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MG와 조폭, 좀 낯선 조합인데 나이가 어린 것 말고 기존 조폭과 좀 많이 달라요? 네, 예전 조폭은 보스를 중심으로 행동대장과 조직원까지 계보가 그려집니다. 조직 내부의 위아래가 명확했던 거죠. 그런데 MG 조폭은 다릅니다. 비슷한 나이에 또래끼리 모여서 집단을 이루는 게 눈에 띄는 차이점인데요. 이번에 출국 금지된 MG 조폭들은 95년생, 28살로 전원이 같은 나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형님 동생하는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동업자 관계로 이뤄진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지역 기반의 무슨 파라고 부르는 이름조차 없습니다. 이들 중에는 갓 성인이 된 04년생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 크게 다른 점이요. 각 과거 조폭들은 보스가 조직원에게 생활비를 챙겨주는 방식이었잖아요. 조직원은 이익을 분배하는 두목에게 충성하는 거죠. 그런데 MG 조폭은 누가 누굴 챙겨주기보단 개인이 알아서 수익을 가져가는 수평 구조입니다. 그 부분이 또 궁금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MG 조폭은 그 수익을 어디서 내는 겁니까, 그럼? 네, 예전 조폭들은 유흥업사장을 관리하거나 재개발 사업 같은 토건 이권 사업에 뛰어들어 이익을 챙겼는데요. 주로 구역 개념이 명확하고 특정 지역 사업에 개입하는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기존 조폭들이 수사를 받고 조직이 와해되면서 그 빈자리를 새롭게 치고 나온 게 MG 조폭들입니다. 다만 사업 방식은 좀 다릅니다. 이 과상화폐 종목을 추천하는 코인 리딩방을 개설해 투자자를 속이기도 하고요.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성매매도 최근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은밀히 관리를 하는 형태입니다. 예전처럼 굳이 사무실을 차리거나 한 지역을 기반으로 모이지 않아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조성된 겁니다. 어차피 뭐 범죄인 건 다 매한가지인 건데, 자, 아까 말한 대로 계보도 없어요. 그러면 이들 MG 조폭들은 어떻게 세력을 이렇게 퍼뜨리는 겁니까? 지금 보시는 게 MG 조폭들이 직접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들인데요. 볼까요? 온몸이 문신으로 덮여 있고 유흥주점에 술을 깔아둔 채 세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드러내며 젊은 층의 환심을 사는 건데요. 온라인으로 조직이 형성되면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결속을 다지기도 합니다. 또래 모임이라는 것을 개최해가지고 같이 이제 합종 연영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기 소속된 조직의 세를 과시하기도 하고 또 전국 단위로 상호 연대를 강화해서 세력을 규합하고 있습니다. 뭐 사진 보니까 예전 조폭과 또 비슷한 면도 있군요. 자, 수사기관은 잡기가 더 어려울 것도 같아요. 이 수평적으로 가다 보면. 네, 예전에 무슨파 일망타진 이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네. 지역을 기반으로 한 폭력 조직을 잡고 수사를 벌이면 각종 불법 행위를 한 번에 적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MG 조폭은 물리적 공간이 아닌 소셜미디어를 통해 결합되기 때문에 수사도 온라인상의 단서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폭력 조직에 대한 동향 파악도 쉽지 않아서 경찰이나 검찰의 도박장 개설이나 금전 괄치 같은 사건이 들어오면 일단 조직화된 범죄가 아닌지 일종의 크로스 체크하는 방식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김정근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중고차 수출 단지가 있는 지자체가 불법 주정차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견인 조치 같은 건 얌체같이 피해가니 급기야 족쇄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첫 단속 현장을 조현진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번호판도 없이 주차장에 방치돼 있는 차량. 구청 직원이 차량 바퀴에 커다란 족쇄를 채웁니다. 족쇄를 훼손하면 7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문도 붙었습니다. 이렇게 족쇄를 채운 차량은 견인 보관소로 옮겨지는데요. 차주는 보관료 등을 지불해야 차량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들 차량은 인근 중고차 수출단지에서 취급하는 수출용 중고차. 등록이 발소돼 번호판이 없습니다. 15일 이상 무단 방치하면 지자체가 견인할 수 있지만 중고차 수출업자들은 14일째 되는 날 차를 옮기는 식으로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주차로 단속된 수출 대기 차량은 3,000대가 넘지만 대부분 계고장 부착에 그쳤습니다. 결국 관할 연수구청이 차량을 이동하지 못하게 족쇄를 채워 이런 꼼수를 막기로 한 겁니다. 공영 주차장 등에선 5일, 이면도로에선 보름간 방치하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이미 도로교통법을 무시한 차량입니다. 이 차가 만약에 사고를 났다. 그럼 그 책임 누가 질 거냐라는 겁니다.
그동안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은 기대감을 나타냅니다. 불법 차달이 그냥 수시로 그냥 깜빡 그냥 대놓고 도망가고 막 그래요. 진짜 그렇게 하면은 이게 뭐 불법 주차달이 또 없을 거고. 이번 조치가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지도 관심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대장동 사업가 김만배 씨가 대선 기간 이 신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게 돈을 주고 가짜 뉴스를 만들었다는 의혹 전해드렸죠. 검찰은 김 씨가 이 허위 인터뷰를 유도한 사람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대선 개입이 이뤄졌는지 배후를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게 돈을 주고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장동 사업가 김만배 씨. 검찰은 이런 조직적 허위 보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만배 씨가 대장동 브로커 조우영 씨에게 대장동 사건의 그분은 유동규다. 유동규의 일탈이라는 취지로 인터뷰하라고 유도한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실제 조 씨는 2021년 10월 한 방송사 기자와 인터뷰했습니다. 유동규 씨 개인의 일탈일 확률이 매우 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인터뷰한 기자가 회사를 옮기면서 대선이 끝난 뒤인 지난해 11월에 보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검찰은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비리 의혹 방향을 틀기 위한 시도였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속 상태인 김 씨를 불러 허위 인터뷰를 한 경위나 대가 관계, 배후가 있는지까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본보기로 투명하게 수사해 엄중 처벌할 계획입니다. 어떤 가짜뉴스 유포라든가 선거 공작 같은 것이 흐지부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니까 정치 경제적으로 남는 장사가 되고 반복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안은 허위 사실을 공표한 선거 개입 사건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지만 이미 6개월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대신 검찰은 김 씨나 신 전 위원장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용산 대통령실도 직접 나섰습니다.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희대의 정치 공작으로 규정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당시 인터뷰를 그대로 보도한 방송사에 대한 긴급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이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가짜 인터뷰 논란에 대해 오늘 첫 입장을 냈습니다. 대장동 사건 몸통을 이재명에서 윤석열로 뒤바꾸려 한 정치 공작적 행태가 드러나고 있다며 대장동 주범과 언론이 합작한 희대의 대선 정치 공작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대선 사흘 전 김만배 씨 인터뷰가 뉴스타파를 통해 공개된 뒤 일부 언론은 이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윤 후보가 사건을 그냥 봐줬다는 건데 뉴스타파가 김만배 씨의 육성을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당시 결과적으로 정치 공작, 대형 스피커 역할을 했다며 이들 방송사에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당시 김 씨 인터뷰 인용 보도를 긴급 심의 안건으로 정했는데 KBS와 MBC, JTBC, YTN 라디오 등이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뉴스타파 인터뷰 보도 전 민주당이 공세한 것을 두고 배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은영한테 커피는 왜 사주셨어요? 그럼 왜 타주셨어요? 뉴스타파는 김만배 신앙님의 금전 거래가 확인됐다며 깊이 사과하면서도 비당파성의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요즘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곳 바로 산입니다. 도심에서 등산을 할 수 있는 곳이 세계에서 몇 안 되기 때문이죠. 이제 청와대 뒷산도 명소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파른 등산로를 한참 오르니 개운한 땀이 쏟아집니다. 틈틈이 내려다 보이는 서울 전경이 등산의 재미를 살려줍니다. 비밀스런 대통령의 산책로로 불리는 북악산 청와대 권역입니다. 등산을 시작한 지 30분 정도 지났는데요. 이곳 청와대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남산타워를 비롯한 서울 시내 전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곳,
K-팝의 본고장이란 게 세계 속 서울의 매력입니다. 요즘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도심 속 산입니다. 서울은 대도시 도심에서 바로 등산이 가능한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곳입니다. 때문에 최근 인왕산은 외국인 관광객이 꼭 찾고 싶어하는 핫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청와대 개방과 연계해 새로운 등산 코스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청와대 옆 70에서 시작해 북악산 청운대에 이르는 2시간 코스입니다. 오늘 등반 행사인 외국인 유학생들도 참가했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바쁜 내 도시에다가 살다가 산으로 이렇게 탈출하는 거는 되게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요. It's great. I like hiking. Yes, it was great. But tired. K 클라이밍을 시작으로 더 다양한 방면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청와대 권역 K 클라이밍 코스는 소요 시간과 주제별로 내년에 더 세분화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네, 서울광장 아래에 숨겨져 있던 335m의 지하 터널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40년 전에 만들어졌다는데 서울시도 어떤 용도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과 을지로역을 잇는 지하 통로. 그 옆 서울 장난감 도서관의 창고 안 조그만 문을 열면 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공간이 나타납니다. 배수로에서 새어나온 물방울과 함께 떨어진 마감재 성분이 깊은 동굴 종유석 마냥 시멘트 종유석을 만들었을 만큼 긴 세월 인적이 없었습니다. 지하철 소음만이 그나마 도심 속 공간임을 알리는 신호음입니다. (3,100제곱미터) 넓이의 지하 공간인데요. 40여 년 전 만들어졌지만 그동안 사용하거나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지하 공간은 서울광장 13m 아래 을지로와 플라자 호텔 옆까지 335m의 곡선 형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 1967년 지어진 지하상가 시티스타몰과 1984년 건설된 지하철 2호선 선로 4.2층에 있는데 폭 9.5m, 높이 4.5m의 긴 터널 모양입니다. 신기하죠. 이런 공간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지금 깜짝 놀랄 일이네. 이건 뭐 나중에 방공으로 쓰려고 했나? 항상 출퇴근하는 곳인데 그거는 따로 몰랐습니다. 저기 뭐지라고 하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도 지하상가와 지하철을 잇는 통로를 만들다가 이런 공간이 생겨난 것이라 추측만 할 뿐입니다. 특별히 활용 용도를 정하지 않고 공간은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지금까지 공간을 활용을 안 하고 못하고 있었다. 그렇게 공개 안 하고 숨은 공간이었다라고 저희는. 오는 8일부터 23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어떻게 활용할지 아이디어도 공모합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6년을 넘게 도망 다니던 지명 수배범이 강남의 한 약국에서 붙잡혔습니다. 평소 앓고 있던 당뇨병으로 병원을 다녀왔다가 꼬리가 잡혔습니다. 최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회색 티셔츠에 마스크를 쓴 남성이 수갑을 찬 채 경찰에 끌려갑니다. 경찰이 팔을 잡으려고 하자 신경질적으로 뿌리칩니다. 지명 수배범이 강남의 한 건물에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달 9일 오후 2시쯤. 60대인 이 남성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A급 수배자였습니다. 남성을 쫓던 검찰 수사 관계자가 수배범이 해당 건물에 병원에 다닌다는 첩보를 입수해 신고한 겁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남성은 이미 병원을 빠져나갔지만 멀리 도망가지 못했습니다. 남성은 병원에서 나온 지 약 15분 만에 같은 건물 지하에 있는 약국에서 체포됐습니다. 의료진은 경찰에 남성이 약 처방전을 받아갔다고 설명했고 경찰은 곧장 인근 약국으로 수색 범위를 좁혔습니다. 결국 남성은 약국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이 앓고 있던 질환은 다름 아닌 당뇨. 당뇨 환자는 제때 인슐린이나 혈당 조절제를 투여받지 못하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고 약을 구하려면 반드시 병원 처방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왔다 가시고 한 달에 한 번씩 나 건물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많이 봤어요. 마주칠 때도 있고. 남성은 8,700만 원대의 사기를 친 혐의로 수배돼 6년 넘게 도망 다녔지만
결국 당뇨약을 구하려다 꼬리가 잡힌 겁니다. 경찰은 남성을 체포한 뒤 서울중앙지검에 인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네, 피부병 때문에 피부과에 갔는데 대뜸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합니다. 미용 시술만 한다는 건데요. 간판만 피부과인 병원이 이렇게 점점 늘고 있습니다. 김용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가 건물마다 피부과 간판이 내걸려 있습니다. 세균성 피부 질환으로 진료를 볼 수 있는지 서울의 한 지하철역 주변 진료 항목에 피부과가 포함된 병의원 16곳에 문의해봤습니다. 전문의 병원 가셔야 되고요. 흑기 전문 병원이라서요. 예약제로 운영한다며 진료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하는 곳도 있습니다. 예약이 다 찬날은 예약 없이는 좀 어려워요. 빈 시간이 없어요, 오늘은? 네, 이번 주는. 16곳 중 절반인 8곳이 당장 진료를 볼 수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최근 5년간 일반의로 병원을 개원한 의원 979곳 중에서 진료 과목에 피부과를 넣은 의원은 843곳. 대다수가 미용 시술에만 집중하다 보니 정작 피부 질환 환자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치료 목적으로 갔는데 미용 위주인 병원들이 있어서 혼동이 좀 있습니다. 얼굴에 티눈 같은 게 있어서 빼라갔더니 거의 환자로 취급도 하지도 않고. 일선 보건소에도 병의원들의 진료 거부를 탓하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지만 기준은 모호합니다. 필요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경우 진료 거부로 볼 수 없으며 병원의 시설 장비와 인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의사들로서는 이제 돈이 되는 쪽에 집중을 하려고 그러고 진짜 필요한 피부 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 거죠.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지지를 받으려면 일단 얼굴이 예뻐야 한다. 서울시 의회 의원이 한 토론회에서 동료 의원과 사회자를 향해 이런 말을 하면서 논란입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열린 이주 아동 청소년 관련 정책 토론회 자리. 축사에 나선 강석주 서울시의회 의원이 동료 의원의 외모를 언급합니다. 지지를 받으려면 일단 얼굴이 이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수로 의원님도 그렇고. 토론회 여성 사회자에 대한 발언도 이어갑니다. 우리 사회자님이 얼굴이 너무 이쁘니까 우리 사회자님이 오늘 단연탑인데. 상대 의원과 사회자가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오늘 저열한 성인지 감수성을 보여주는 행태라며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논평을 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도 요구했습니다. 강 의원은 채널A와의 전화통화에서 15년의 교직 생활 때도 말실수 한 번 한 적이 없는데 본의 아니게 염려를 끼쳐 미안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토론회 당시나 이후에도 상대 여성 의원과 사회자가 사과를 요구하는 등 문제 삼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강 의원이 소속된 국민의힘 측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윤리위원회는 당사자인 여성 의원 등이 아직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 강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네, 강원도 양양공항이 불 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탑승객이 줄면서 항공사가 줄줄이 운항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현장을 강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항 대합실이 텅 비었습니다. 출발과 착륙 일정을 알리는 전광판과 모니터도 모두 꺼졌습니다. 공항 체크인 카운터에는 운항관리사 부족으로 인해 운항을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지난달 9일부터 양양 김포 노선에 취항한 소형항공사 하이에어가 운항 한 달도 안 된 지난달 31일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회사 경영난에 운항관리사 부족, 50%도 안 되는 부진한 탑승률이 원인입니다. 탑승률도 있지만은 경영 때문에 항공관리사 봉급을 못 줬어요. 항공관리사가 없으면 비행기가 못 뜬대요. 지난달 11일부터 양양 청주 노선을 운항해온 에어로케이도 지난달 28일 철수했습니다. 평균 탑승률 23.7%의 발목이 잡혔습니다. 양양공항을 기반으로 국내선과 국제선을 운영한 플라이강원은 기업회생 절차가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습니다. 공항 입점 상인들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10분의 1이라고 봐야 되는지 반토막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코로나 때는 정부 지원금이라도 나왔었죠.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강원도는 베트남과 양양, 필리핀 노선을 연내 유치한다는 계획이지만 부정기 전세 노선이 얼마나 도움이 될진 미지수입니다. 전국에 있는 공항 15곳 중 인천과 김포, 김해 제주공항을 제외한 11곳은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덕도와 새만금, 울릉도 등 현재 추진하거나 논의 중인 공항도 9곳에 달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의 중추기지가 될 거란 기대와 함께 자칫 혈세만 낭비하는 애물단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지난 봄 누리호에 실려서 우주로 떠난 위성이 지구를 찍은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한라산 백록담까지 선명하게 보이는데요.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영상 레이더로 찍어서 의미가 큽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거미줄처럼 얽힌 시가지를 지나 울퉁불퉁한 모습의 한라산이 보입니다. 가운데 움푹 파인 백록담도 선명하게 구별됩니다. 차세대 소형 위성 2호의 영상 레이더 탑재체가 지난 7월 찍은 제주도입니다. 야경으로 유명한 부산 광안대교를 지나 낙동강 하구도 선명히 보입니다. 바닷물이 빠진 서해안의 갯벌과 목포항의 모습도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관광 명소인 인공섬 팜 주메이라와 통가의 화산섬 토푸아처럼 해외의 독특한 지형지물도 포착됐습니다.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는 지난 5월 누리호의 주탑재 위성으로 실려 우주로 향했습니다. 이후 누리호에서 성공적으로 분리된 뒤 고도 550km 궤도에 안착해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된 영상 레이더 탑재체가 처음 지구를 찍었습니다. 태양의 가시광선이 아닌 마이크로파를 이용해 날씨나 시간에 관계없이 관측과 촬영이 가능합니다. 8개월간 저희가 더 그 시험 운용 기간을 거치고 그 이후에는 아주 본격적으로 영상을 획득해서 국내 여러 기관들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탑재체가 찍은 영상은 향후 북극의 해빙과 산림 변화, 해양 환경 오염 탐지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당초 다음 달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무공천으로 가닥을 잡았던 국민의힘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후보를 내기로 했고 귀책 사유가 있는 김태우 전 구청장도 배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다음 달 11일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당 고위 관계자는 당내에 후보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바뀐 기류를 전했습니다. 당 소속 김태우 전 구청장이 전 정부 감찰 무마를 폭로했다 유죄를 선고받아 생긴 선거지만 공익 제보로 볼 측면이 강하다는 겁니다. 공익 제보자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공천을 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해서 보궐선거가 생긴 경우와 다르게 그 공천을 새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당초 힘들 걸로 봤던 선거 판세도 해볼만 하다는 게 지도부 판단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당 관계자는 민주당 공천 후 내부 잡음도 있어 선거에 승산이 있다는 분위기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경선을 우선 검토 중인데 김 전 구청장도 후보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재출마를 선언한 김 전 구청장을 향해 역사상 유례 없는 점입 가경 행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국민의힘이 교권 강화 정책 차원에서 학생 인권 조례 수정에 나섭니다. 학생 인권 대신 학습권이라는 표현으로 교권과 학생 권리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겁니다. 전국 17개 교육청에 가이드라인을 내리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홍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이 학생 인권조례 재검토에 나섰습니다. 2010년 도입된 학생 인권조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6곳이 시행 중입니다. 당정은 기존 조례에 학생 인권이 과하게 부각되어 있다며 새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기존 조례를 검토해 독소 조항은 빼고 교권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예시안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시안에는 인권이라는 표현을 최소화하는 대신 학습권 내지는 학생권이라는 표현을 넣어 학생의 의무와 책임, 권리를 담을 계획입니다. 이 예시안을 17개 시도교육청에 다 보낼 예정인데 9곳이 진보 성향 교육감이어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대구시에서는 새 예시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균형성을 갖추는 형태로 내용을 개정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자기 교육청의 실정에 맞게 재구성하는 데 충분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교사 노조 측은 인권 조례 개정보다 교사들이 원하는 건 학생들에 대한 온전한 평가권이라고 말했습니다. 학생을 평가하다 받게 되는 학부모 민원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채널A 뉴스 홍지연입니다. 11시 정치부 윤수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나와 있는데요. 무슨 반상회일까요? 네, 국회가 초등학교 반상회 같다고 한숨을 내셨는데요. 대정부 질문 첫날 김진표 국회의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여야 의원들이 방청석에서 하시는 태도는 국민들이 이 발언하는 사람들의 말을 못 듣게 방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반상회에 가도 이렇게 시끄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초등학생 같다는 거예요. 경청해달라고 해도 말을 안 들어요. 네, 이런 걸 예상했는지 김진표 의장이 대정부 질문 시작 전에 이런 부탁도 했는데요. 불과 2분 뒤에 물거품이 됐습니다.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법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탄핵 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내가 독립을 해서 싸워야 되는데 볼셰비키를 위해서 합류해야 되는. 모욕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자, 저렇게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아닙니다. 홍범도 장군이 그런 무장해제를 거부했습니까? 대한민국의 근본을 생각하십시오. 자, 역사를 공부를 제대로 하시고 홍범도 장군은 질의를 하는데 방청석 의원과 싸우는 거예요, 지금. 네, 이 대정부 질문은 정부에게 질문하고 답을 들어야 하죠. 하지만 오늘은 답을 듣기도 참 어려웠습니다. 오염수를 방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에 있습니다. 맞죠?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만약 과학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총리 잠깐만. 조용히 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전직 대통령 사진도 보이고요. 뭐가 더 커졌을까요? 네, 실제로 대통령이 커진 게 아니라 국민의힘 이 최고위원 회의실에 걸린 이 전직 대통령들의 사진이 커졌습니다. 저 자리 위로 보이는 사진인 것 같네요. 네,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전 대통령 사진이 보이죠. 국민의힘은 2017년부터 이 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들 사진을 이 회의실에 걸었습니다. 네, 실제 사진 크기가 많이 커졌어요. 네, 이 벽면 기둥을 채울 정도로 크죠. 과거에는 이 벽 한쪽에 작게 붙어 있었는데요. 이철규 사무총장의 지시로 지난달 중순부터 이 사진 크기가 커졌고 화질도 더 좋아졌습니다. 네, 뭐 자부심을 갖자 이런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빠진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누굴 걸지가 늘 논란인데요. 2017년에 이 3명으로 선정했습니다. 5천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이 땅의 민주화를 가져온 이 세 분 대통령의 사진을 당상에 걸고 국회에도 걸고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전 대통령 사진만 걸어두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은 안 걸겠다고. 이명박, 박근혜를 빼버리고 어떻게 이승만, 박정희를 논할 수 있습니까? 자, 앞으로도 이 3명 대통령만 거는 거예요? 네, 여전히 당내 의견이 분분한데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해서 이 회의실에 사진을 걸지는 않고요.
최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을 걸지 검토했는데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 필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공을 기리기 위해 더 큰 사진을 건 만큼 이들 대통령이 만든 대한민국을 더 크게, 더 좋게 만들면 좋겠네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자, 어젯밤 저도 더워서 선풍기 틀고 잤는데요. 88년 만에 수도권에 찾아온 9월 열대야였습니다. 한밤 늦더위 언제쯤 수그러들까요? 권솔 기자입니다. 9월에 접어들었는데도 한낮 도심은 한여름입니다. 어젯밤 서울을 데운 열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어젯밤 서울 최저기온 25.2도를 포함해 전국 곳곳에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9월의 서울 열대야는 1935년 이후 무려 88년 만입니다. 에어컨을 안 틀고 잤었거든요. 근데 어제부터는 에어컨 켜고 자서. 전기차를 지금 매일 달리고 있는데 근데 지금 어제 평소보다 더 땀도 많이 나고 습도도 더 높은 것 같고요. 늦더위의 원인은 동시다발적인 태풍 때문입니다. 태풍이 열대 저압부로 약화됐지만 여전히 강력한 소용돌이를 유지하며 대기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동해를 거쳐 기류가 빨려 들어가는 가운데 일부가 영동지방으로 유입됐습니다. 이렇게 불어든 동풍은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덥고 건조한 공기로 변합니다. 태백산맥을 넘는 과정에서 수증기 탈락 현상이 일어나면서 건조한 공기로 변하며 서쪽으로 내려온 공기는 기온이 더욱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까지 전국 곳곳에 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곳이 많겠고 일부 지역은 습도 탓에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를 걸로 예보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한동안은 잠잠했던 소비자 물가가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2%에 머물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올여름 내내 폭우와 폭염이 계속되면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밥상 물가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장 볼 때마다 과일 가격을 보고 나면 저절로 놓게 됩니다. 지금 너무 많이 놀란 상태예요. 채소 같은 거, 과일 같은 거를 봐도 물론 이제 추석 전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올랐다는. 폭우와 폭염 같은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사과 가격이 작년보다 30%, 복숭아가 20% 넘게 뛰었습니다. 수박과 고구마는 20% 안팎으로 오르며 농산물 가격을 5.4% 끌어올렸습니다. 먹거리 물가는 전체 물가를 밀어올렸습니다. 올해 초부터 상승폭이 둔화되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6월과 7월 2%대로 내려왔지만 지난달 석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또 모든 물가가 좀 올랐다는 느낌 드니까 장 볼 때 좀 움찔움찔해져요. 요새 기름값까지 오르니까 조금 심각하긴 한데. 여기에 그간 소비자 물가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던 국제유가가 7월부터 오름세로 돌아서며 하반기 물가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물가가 꺾이지 않으면 기준금리를 낮추기도 어렵습니다. 물가 둔화 흐름은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일시적 요인들이 완화되면서 10월 이후부터는 물가가 다시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정부 예상대로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더라도 이미 오를 대로 오른 물가에 서민의 팍팍한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네, 혼자 사는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이른바 수원발발이 박병화가 교도소를 나온 지 300일이 넘었습니다. 출소 후 박병화가 이사간 동네에선 불안한 주민들의 반발이 컸었죠. 지금은 어떤 모습일지 이솔 기자가 다시 가봤습니다. 성범죄자 박병화는 지금 즉시 퇴가하라. 원룸에 혼자 사는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해 15년을 복역한 박병화. 출소 후 이사 온 원룸촌 주민들은 거세게 항의했고 건물주도 임대차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출소 후 1년 가까이 지난 지금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박병화가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 여성 임차인들은 모두 떠났습니다. 다 여자만 있었는데 여기도 나가고 다 바꿨어요. 건물주는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10월 28일 날이 저 사람이 기한이잖아요. 저때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뭐 법적으로 해도 2년 살 수 있다고 그런 말만 늘 하고. 소송이 마무리된 뒤 박병화는 저소득층 주거급여도 받고 있습니다. 8월부터 바로 지급했습니다. 기존에 신청일로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소급해서 넣어드렸거든요. 6월부터는 직장에 다니며 출퇴근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병화가 이곳 생활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지만 정작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딸이 혼자 있으니까 걱정돼서 와 있거든요. 밤에 늦게 오니까. 왕복 5시간 거리를 통학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얼른 안 된다고 절대 혼자 살면 안 된다고 사건 범죄자도 있었고 하니까 서울에서 5시간 정도 왔다 갔다. 한 원룸 임대인은 빈 방들을 보여줍니다. 어때? 달성이고 여자도 없고 이거 누구한테 왔나 해야지. 1주간에도 이렇게 폈어요. 우리만 해도 9개거든요.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고 있는 겁니다. 어린 자녀를 둔 집들은 아예 동네를 떠났습니다. 박병화 거주지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200m 떨어진 어린이집입니다. 아이들이 뛰어놀아야 할 놀이터는 썰렁하기만 한데요. 박병화가 이사 온 뒤 원화수가 급격히 줄면서 결국 폐업했습니다. 주변보다 싼 월세에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은 불안을 안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좀 불안하기는 한데 제가 알바해서 제가 충당해야 돼가지고 제일 싼 곳으로 골라가지고 온 거거든요. 소식이 처음 들으면 당황했어요. 자다 보면 그건 좀 괜찮아요. 아예 체념한 주민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주민들을 위해서 조용히 좀 나눠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한편으로 다른 데 가서도 뭐 해결될 것 같지 않은데. 지자체는 불안 해소를 위해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보안등과 CCTV를 박병화 집 주변에 설치했습니다. 안전지킴이 10명도 고용했는데 이렇게 드는 돈만 매달 3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올해도 10년 이상 복역한 강력 성범죄자 66명이 출소합니다. 범죄자 거주의 자유와 주민의 안전할 권리가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갈등과 논란은 또 되풀이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간다, 이소리입니다. 요즘은 주식뿐 아니라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도 늘고 있죠. 마치 적금을 들듯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개인 전용 국채가 내년 상반기부터 발행됩니다. 유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최근 채권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었습니다. 연간 4조 원 안팎이던 개인 채권 순매수 규모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된 지난해 20조 원으로 불더니 올해는 벌써 25조 원을 넘겼습니다.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전문 딜러를 통해야 해 투자 장벽이 높습니다. 공부는 했는데 개인이 좀 참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직접적으로 투자는 하지 않았고. 이에 정부는 문턱을 낮춘 개인 전용 국채를 내년 상반기부터 발행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청약할 수 있고 최소 투자 단위는 10만 원, 연간 한도는 1억 원입니다. 만기는 10년과 20년 두 종류인데 1년 뒤부터 중도 환매가 가능합니다. 원리금이 보장되고 분리과세 혜택도 제공합니다. 우선 은행 정기예금처럼 목돈을 묶어놓을 수 있는데 예금과 달리 복리 효과가 더해집니다. 1억 원을 10년 만기로 투자하면 금리 연 3.5% 기준 은행에선 10년간 3,500만 원의 이자가 나오지만 국채에 투자하면 4,100만 원의 이자를 챙길 수 있습니다. 20년 만기의 경우 복리 효과로 원금이 2배로 불어납니다. 적금처럼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40세부터 20년간 매달 50만 원씩 국채를 사면 만기가 돌아오는 60세부터는 매달 연금처럼 약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개인들의 노후 발판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네, 로봇 기술의 진화는 끝이 없습니다. 복잡한 창고 정리도 완벽하게 해내고 또 의사실습용 환자 역할을 하는 로봇까지 등장했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한 휴머노이드 로봇과 나란히 일할 날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김태린 기자입니다. 사람을 닮은 흰색 로봇이 박스를 들어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성큼성큼 걷는 모습이 자연스럽고 손가락 관절은 마디마디까지 움직입니다. 키 173cm, 몸무게 73kg인 휴머노이드 로봇 아폴로입니다. Designed Apollo with roughly human morphology, human range of motion, the same height, the same weight as a human. 몸통에 30개의 구동장치가 있어 인간 근육처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첫 업무인 창고 정리를 성공한 아폴로는 내년 말 노인 돌봄이나 가스 채취 현장에도 투입될 예정입니다. We need to make robots much more versatile than what they are today. The reason that it's humanoid is because we've built the world for humans. 치료를 거부하면서 몸부림치고 동공까지 커집니다. 일본에서 개발한 이 로봇은 어린이 환자의 반응을 흉내내 의사들이 실제 상황처럼 실습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공개된 중국 로봇은 겉모습까지 사람과 비슷합니다. 전 세계가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삼성도 AI를 탑재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림입니다. 달력은 9월인데 가을이 언제 오나 싶으시죠? 내일부터는 아침 공기가 점점 선선해지겠고요. 낮 동안에는 30도를 웃돌며 계속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현재 서쪽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반면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은 더위가 덜한데요. 다만 영남 해안으로는 강한 바람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출근길 서울이 23도, 대구 21도 보이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31도, 광주 32도, 대구는 30도가 예상됩니다. 아침까지 호남에는 매우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내륙은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겠지만 동해안에는 약한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오후 한때 호남에는 강한 소나기가 내릴 수 있습니다. 또 당분간 해안가로는 강한 너울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내륙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선만 이기면 뭘 해도 끝난다. 김만배 씨가 돈을 주고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증언이 나왔죠. 선거, 이기기만 하면 뭐든 덮을 수 있다는 오만, 대선 공작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아직 수사 중이지만 이 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밖에 안 돼 사실이더라도 선거법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자, 이 민주주의의 핵심이 공정한 선거인데 중요한 가치를 지키는데 소홀함은 없는지 짚어봐야겠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민주주의 망치는 달콤한 유혹.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보이는 라디오, 정치 시그널. 시사 보도의 최강자, 김진의 돌직구쇼. 돌직구쇼의 연장전, 더 남아. 생생한 뉴스 현장을 전한다. 뉴스의 라이브. 시사 보도의 강력한 한방, 강력한 4팀. 오늘의 10가지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쇼, 뉴스 탑10. 오전 8시부터 하루를 함께하는 채널A 시사보도 9월 4일부터 출격!